재판부 설명 자료를 봤는데요. 1시간을 읽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결론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를 불러다가 쇠파이프 주면서 야 가서 누구 좀 손 좀 봐줘라 그랬는데 가서 쇠파이프 들어가서 이제 엄청 두드려 팼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 예를 들면 쇠파이프 준 게 뭐가 문제냐, 손 좀 봐주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거고,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쇠파이프를 준 것도 아니고 때릴지 안 때릴지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쇠파이프 주고 손 좀 봐주라고 한 것과 실제 가서 때린 것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런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몇 대 때릴지 어떻게 때릴지 뭐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내 쇠파이프 주고 손 좀 봐주라고 했는데 실제 가서 때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예상하겠냐.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판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납득할 수 없고요. 위증을 한 분은 위증을 할 이유도 없고 동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인정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한 사람에게 김모 씨에게 그러니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교사 행위는 있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했고 교사 행위는 있었는데 위증 교사는 아니다. 이게 판결의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 피고인의 정당한 그 방어권 행사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판시를 해주었다. 그래서 검찰은 갖가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 자료만을 모을 때 피고인이 어느 정도까지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거나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정확하게 판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다행히 김진성 씨의 녹취 파일이 4개가 있었는데 그것에 이재명 대표께서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다음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해달라. 그다음에 안 본 거는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니고 증거 수집 차원에서 증인에게 2002년도에 있던 사실을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증언해 달라 정도의 부탁은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에 포함된다. 네, 이렇게 보여졌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검찰이 일부만 보여줬거든요. 공소사실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녹음 파일이라든가 혹은 김진성 씨의 불리한 진술만을 법정에다 제출했는데 판사가 직권조사를 통해서 녹취록도 나중에 전부를 전체를 다 확인을 했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나오게 된 그런 시초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런 정치적인 목적의 사건 기획수사에서는 판사들의 어떤 적극적인 소송 지휘가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위증은 사실 기억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위증을 자백하면 거의 다 그냥 유죄로 인정을 하는데 이 판사님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아서 이 사람은 거짓말한 것 같다. 위증 자백이라도 이건 유죄로 안 하고 무죄를 판결을 했는데 그 이면은 이 증인이 김진성 씨죠. 증인이 검찰의 어떤 압박, 회유가 있었던 것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다. 저는 판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김진성 씨가 뭐 70몇 억 뭘 받은 것, 그다음에 뭐 3가지 범죄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하나는 경찰에서 송치, 지금 이제 유죄 취지로 검찰에 올렸는데 그걸 무혐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2개는 수사를 안 하고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 검찰이 회유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3가지 범죄 혐의를 갖다가 이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 것이 판사한테 그 증인의 어떤 자백 진술조차도 이거는 그 위증이 아니다라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 속해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내가 술 먹은 기억이 없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안 한 것으로 본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 그 형사사건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상대는 당시 경기도지사였고 이 김진성 씨라는 분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3차례나 전화하고 또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면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김진성 씨라는 분이 위증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판결문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위증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증을 했다? 그거는 이재명 지사가 명시적으로 위증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라는 것이 위증을 해달라고 얘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분이 위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 판사님이 전혀 설명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저는
물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판결일지 모르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 가면 저는 반드시 뒤집힐 거라고 보고 또 하나 제가 너무 빨리 이 판례를 동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네. 이게 그 판례입니다. 2022년 이후에 위정교사 사건 판결이 들어봐 주시죠. 65건이 있었는데 위정을 하신 분과 위정을 교사하는 분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65건 중에 보시나요? 64건은 다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결이 그 엇갈린 경우는 단 한 건밖에 없어요. 이건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을 보면 위정을 했고 위정의 교사도 했는데 위정 교사의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거를 저희가 납득할 수 있습니까?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을 좀 읽어보면은 일반적으로 드는 예와는 좀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술은 마셨지만 뭐 음주운전 아니다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하고 이 판결 자꾸 비교하시는데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항상 형법 공부할 때 나오는 것 중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느냐 네. 아니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판결은 그 인과관계라든지 고의라든지 이런 형법적 요소들을 가지고 범죄 성립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봤더니 총 6개 이제 증언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4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본 거예요, 이 판사는. 그중에 예를 들어서 1번, 4번 발언의 경우에는 이 발언을 이 김진성 씨가 신모라는 변호사에게 자기가 먼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뭐 그 법정에서 했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이런 거라고 자기가 먼저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뭔가 얘기를 듣는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하는 그렇죠. 말은 아니라는 또는 특히 우리 말씀이시죠. 대표가 뭐라고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기록을 보면은 통화 이것도 녹취록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신모라는 변호사한테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요. 이러저러 한 것 같다. 그리고 나서 그런 취지대로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비록 이렇게 좀 해줘라고 얘기는 한 건 인정되는데 그 얘기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다른 변호사하고 이런 거 같아라고 통화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줘라고 얘기한 게 뭔가 어떤 범죄를 결의하게 만든다든지 범죄를 실행하게 만든 게 아닌 거잖아요.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1번, 4번 진술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고 6번도 똑같습니다. 6번째 그 법정 증언도 똑같은 이유로 배척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모라는 변호사하고 먼저 사전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취지에 맞게 법정에서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우리 대표하고 통화가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5번의 판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돌아가신 김병량 시장님하고 KBS 측하고 협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인정이 돼요. 이 법원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협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진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달라고 했던 것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뭔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